안녕하세요, 닥터혜자입니다. 성형은 과연 만능일까요? 가끔 저도 휴일에 이렇게 누워가지고 웹서핑 같은 거 하다가 성형수술 할만하다, 비포 애프터 이래가지고 클릭해보면 진짜 깜짝 놀랄 것 같은 그런 결과들이 있어요. 물론 그런 결과를 낼 수 있는 성형발에 잘 받는 얼굴이 있긴 하지만 이거는 진짜 이 선생님이 하느님이 아닌 이상은 창조주가 아닌 이상은 포토샵 좀 했다 싶은 경우도 있거든요. 성형수술로 모든 게 되진 않잖아요. 성형수술로도 해결할 수 없는, 어쩔 수 없는, 수술로도 안 되는 것들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려고 합니다. 자, 그냥 거두절미하고 첫 번째, 눈 성형할 때 안구의 크기와 안와의 크기입니다. 시원한 눈매랑 큰 쌍꺼풀에 왕눈이를 꿈꾸고 성형외과 오시는 분들 진짜 많으신데요. 그분들 중에 사실 몇몇 분들은 사실상 불가능합니다 라는 말씀을 상담할 때 들으셨을 거예요. 그 이유는 바로 조건의 차이인데요. 특히 함몰안, 안구 자체가 작고 뒤로 들어가 있는 경우, 그리고 안와라고 하는 공간이 작은 경우인데요. 여러분 저희 초창기 때부터 보신 분들은 알겠지만 진짜 유순이 오랜만에 왔거든요. 안와가 어딘지 보여드리려고 이렇게 해골에서 구멍 나 있는 데 있잖아요. 이게 바로 안와 공간이에요. 그래서 이게 크신 분들은 아주 공간이 넓어서 정말 틀 수 있는 공간이나 이런 것들이 많은 것이고, 대부분은 이게 크신 분들은 안구도 시원하게 크신 분들이 많아요. 함몰안이랑 이제 돌출안 같은 경우는 이 안구의 위치랑 눈썹 뼈의 위치에 따라서 결정이 되는데요. 쉽게 그냥 감별하시려면 딱 대봤을 때, 저는 사실 이렇게 딱 대보면 안구가 먼저 만져지거든요. 눈썹 뼈가 먼저 만져지시는 분들은 함몰안이고, 안구가 먼저 닿으면 나는 약간 돌출안이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아주 쉬워요. 그래서 이 안와 뼈의 공간 자체가 작은 경우에는 다방 트임을 해도 사실 시원한 왕눈이가 되기는 어렵고, 눈이 너무 함몰인 경우에는 제 아무리 눈매 교정을 해도 약간의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거든요. 사실 성형외과 의사들은 눈 수술을 어떻게 생각을 하냐면, 내가 눈을 새로 만들어주는 게 아니라 이 환자가 가지고 있는데 가려져 있던 눈을 드러내주는 수술이라고 사실 컨셉을 가지고 있어요. 약간 내가 함몰 아니고 그 다음에 안와 공간이 작다, 이런 분들은 수술하실 때 쌍꺼풀 높이에 너무 집중하시면 안 돼요. 그냥 눈 자체가 시원해지고 부드러워지는 거에 집중을 하셔야지, 나는 꼭 큰 쌍꺼풀, 특히 아웃라인 할 거야 라고 생각하시면서 그걸 고집하는 순간 수술은 약간 부자연스럽고 왠지 쌍꺼풀만 동동 떠 있는 것 같고, 이런 결과가 나타나실 수가 있거든요. 요즘에 그 손예진 씨, 그분이 눈이 왕눈이라서 예쁜가요? 손예진 씨도 자세히 보면 약간 깊은 눈을 가지고 계시거든요. 그런데 쌍꺼풀도 사실 크지 않아요. 그렇지만 그 눈매에 맞는 너무 예쁜 눈웃음을 가지고 계시고, 왕눈이가 아니더라도 충분히 아름다울 수 있다는 걸 보여주시는 분이거든요. 손예진 씨는 너무 예쁘시니까 사실 약간 적절한 예는 아니었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요즘에 제가 진짜 막 엄청 왕눈이가 아닌데 너무 예쁘다고 생각하는 친구가 하나 있는데요. 카즈아라는 친구가 있는데 진짜 너무 예쁘고, 코도 사실 그리 막 오똑하진 않고, 눈만 떼놓고 보면은 그냥 평범한 사이즈의 눈일 수 있는데 전체적인 조화가 너무 좋아서 제가 요즘 사랑하고 있습니다. 아이시대로. 그래서 무조건 왕눈이가 되지 않아도 예쁠 수 있다. 그리고 두 번째, 솔직하게 말씀드리면 비대칭이에요. 성형외과 의사가 비대칭을 못 잡는다고? 돌팔이 아니야?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지만 네, 못 잡습니다. 완벽히 100% 맞추는 거는 불가능하다고 말씀드릴 수 있어요. 수술할 때 가장 많이 말씀드리는 게, 데칼코마니처럼은 안 돼요. 기본적으로 가지고 있는 안면에 비대칭이 있습니다라고 말씀을 드리거든요. 처음에 수술 시작할 때가 누구나 있잖아요. 근데 이제 가장 압박이 되는 게 비대칭이거든요. 짝짝이 만들면 진짜 큰일 나는데 이러면서 이제 수술 끝나고 막 이제 다른 친구들 맨날 하는 얘기가, 눈이 하나면 너무 좋겠다, 콧구멍이 하나면 너무 좋겠다, 이런 생각하면서 초반에 다 술 먹고 하거든요. 그만큼 이제 이 비대칭이라는 거는 성형외과 의사가 집착을 하면서도 완벽하게 정복할 수 없는 숙제와 같은 그런 건데요. 안구의 위치를 예를 들어볼게요. 우리는 안구의 위치 자체도 들어가 있는 쪽이 있고 나와 있는 쪽이 있어요. 광대 모양도 다르고, 광대도 안구가 나와 있는 쪽에 광대가 더 좁고 나와 있고요. 들어가 있는 쪽에 광대가 더 납작하고 넓거든요. 그래서 그런 비대칭이 기본적으로 누구나 가지고 있는 것이고, 똑같은 미리수로 이제 쌍꺼풀을 잡아도 눈썹의 위치가 사실 또 달라요. 그래서 이제 오히려 똑같은 미리수에 집착을 하다 보면 더 짝짝이가 나올 수가 있기 때문에 성형의 목표는 양쪽을 복사해서 붙인 것처럼 똑같이 만드는 게 아니라 그 한쪽이 너무 튀지 않은 그 조화로운 인상을 만드는 데 있거든요. 양쪽 조건이 다른데 일률적으로 수술하면 오히려 수술 결과가 더 어색할 수가 있겠죠. 그렇기 때문에 양쪽 눈썹의 높이, 뜨는 힘, 눈의 각도, 그리고 눈꺼풀의 꺼짐 정도를 고려해서 수술을 해야 그나마 우리가 수술 후에 대칭이 아니라는 느낌이 안 들게
최대한 비슷하게 갈 수가 있어요. 코 성형 같은 경우에도 코의 대칭을 사실 100% 맞추기는 상당히 어려워요. 아니 휜코 수술이라는 수술이 있는데 왜 못 맞춰? 라고 생각을 하시지만 첫 번째로 이 양쪽에 여기 날개 연골이라는 코의 연골이 있는데 그 연골 사이즈가 똑같으신 분이 정말 드물어요. 이렇게 보면 이 콧구멍이 한쪽으로 찌그러져 있는 경우가 정말 많고요. 두 번째는 이 축이라고 하는 세로축이 완전 수직으로 있는 경우가 없고 코축, 인중축, 입술축, 턱축이 각자 휘어있는 경우도 상당히 많으시거든요. 코뼈의 밑바닥이나 얼굴의 축이 아예 틀어져 있다면 이거는 완벽하게 수직으로 딱 맞추기가 어렵습니다. 이런 말을 하는 게 이상할 수도 있지만 비대칭을 100% 잡는 건 사실상 불가능하다. 세 번째는 다크서클이요. 아니 눈밑지방 재배치랑 하한 거 전문으로 한다는 의사가 이게 무슨 막말이냐라고 하실 수도 있지만 수술로 바꿀 수 있는 거는 우리 늘어진 윤곽이에요. 수술로 피부의 색깔, 혈관성 색소 이런 거를 다 잡을 수는 없거든요. 그래서 아예 상담을 오시면 저는 솔직하게 말씀을 드려요. 이 눈에서 윤곽이나 늘어진 주머니, 그 다음에 늘어진 근육이나 피부 때문에 보이는 건 이 정도고 색소 때문에 다크서클처럼 보이는 게 이 정도이기 때문에 수술을 하면 이 정도는 호정되지만 색소의 부분은 이만큼이 아쉬울 것이다 라고 말씀을 드리기 때문에 수술을 하면 내 눈밑에 검은 모든 것이 해결되겠지라고 생각을 하시게 되면 실망하실 수 있습니다. 정말 솔직히 말씀드리는 거예요. 네 번째는 피부예요. 기본적으로 가지고 있는 그 진피의 두께, 그 다음에 이 피부의 두께는 사실 수술로는 바꿀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수술을 할 때 많이 두꺼운 경우, 예를 들어서 코 수술, 특히 복코 같은 경우 피부가 두꺼우면 수술을 안쪽에서 아무리 잘해놔도 두꺼운 이불로 이렇게 덮은 것처럼 벙벙한 느낌이 좀 남을 수 있어요. 이런 것들은 내가 가지고 있는 한계라고 생각을 하셔서 여기에 이제 너무 집착을 하셔서 윈터, 미효리, 민효린 이런 것처럼 샤프하고 싶은데 나는 왜 그게 안 되는 걸까라고 생각을 하시면 이거는 가지고 있는 조건에서 사실 극복할 수 있는 조건은 아니거든요. 피부를 얇게 하려고 안쪽에 지방 조직이나 이런 걸 다 얇게 하면 오히려 순환이 안 좋아지고 코끝이 빨개지거나 정말 최악의 경우에는 괴사하는 그런 결과까지 생길 수가 있기 때문에 거기에 맞춰서 수술을 하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제가 딱 2개 말씀드릴 건데요. 첫 번째, 대두. 머리는 수술로 해결이 안 돼요. 자, 광대, 윤곽, 뭐 진짜 여기 중안면부를 줄이는 수술 다 있습니다. 하지만 여기는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여기는 신의 영역이에요. 여기가 조금 크신데 여기를 너무 과도하게 줄여버리면 오히려 머리가 더 큰 느낌이 나실 수가 있거든요. 하지만 얼굴이 크다고 매력적이지 않은 건 절대 아니기 때문에 거기에 맞춰서 자신을 갖고 나가시면 된다. 그리고 이거는 진짜 여담이긴 한데 이걸 여쭤보시는 분들이 정말 많아요. 특히 쌍꺼풀 수술, 이제 쌍꺼풀 수술 하셨거나 조금 아쉬운 분들이 저 이렇게 되고 싶어요 라고 하시는 경우 정말 많거든요. 이렇게 만들 수 있는 눈 수술은 없어요. 다들 윗트임 하시면 이렇게 되는 거 아니냐고 여쭤보시는데 윗트임은 쌍꺼풀 위로 피부가 많이 처져 있는 경우에 그런 거고요. 이렇게 할 수 있는 느낌을 주는 수술 중에 사실 뭐 제가 보기엔 거의 유일한 게 이만원 섞어상을 하시면 이 방향으로 올라가서 조금 더 시원해질 수 있지만 딱 이 부분에 사선으로 탁 이렇게 올릴 수 있는 사실 눈 수술은 없습니다. 정말 없어요. 정말 많이 여쭤보시거든요. 세상에 성형수술로 안 되는 건 있다. 하지만 장점을 살려서 보완할 수는 있다. 이게 오늘의 저의 드리고 싶은 말씀이었고요. 성형이라는 건 사실은 조건 중에 장점을 강조하고 단점을 좀 눌러서 더 매력적으로 보이게 하는 게 이제 성형이나 우리가 시술을 하는 목적이잖아요. 그러니까 그 목적에 맞추어서 더 매력을 강조하는 그런 매력 뿜뿜하는 여러분들로 거듭나시기를 바라면서 오늘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세요.